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혹시 안심이 되시나요? 그런데 그 안심 속에 1급 발암물질이 자라고 있다면 어떨까요? 얼리고 식히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 가족이 식탁에 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식품 독성과 보관, 환경을 연구해온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대학 연구소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만 쭉 지켜봐 왔어요. 그러다 보니 냉장고라는 공간이 사실은 시간을 멈추는 곳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냉동실은 세균이 자고깨고를 반복하면서 기름은 썩고 영양은 사라지는 공간입니다. 냉장실은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 독소가 자라는 곳이고요. 저는 연구 현장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냉장고 안에 작은 습기 한 방울이 식재료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순간을요. 버섯을 냉장고에 넣으면 표면에 검은 점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곰팡이 독소예요. 마늘을 다져서 기름에 담가 냉장고에 보관하면 보툴리눔이라는 치명적인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냉해를 입어서 검은 반점이 생기고 그 안에 간을 망가뜨리는 독소가 자라기 시작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독이 되는 10가지 음식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우리 가족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동안 버섯, 고구마, 마늘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인 중에 72세 김정숙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늘 깔끔하시고 음식 관리도 철저하신 분이셨죠. 그런데 유독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병원을 가봐도 딱히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냉장고를 한번 열어봐도 되겠냐고 여쭤봤습니다. 열어보니 다진 마늘병 위에 기름이 덮여 있고 한쪽에는 1년 넘은 들기름과 고춧가루 봉지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분은 좋은 기름이라 아까워서 냉장고에 넣으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바로 그 차가운 습기가 독소를 키우고 있던 거였죠. 조리 습관은 똑같았는데 냉장고 위치를 바꾸고 나서 속이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들기름은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으로 옮기고 고춧가루는 냉동실에 소분해서 넣고 마늘은 기름을 빼고 냉동 큐브로 만들었어요. 그게 다였는데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몸이 가벼워졌다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단순한 보관함이 아니라 잘못 쓰면 독소를 배양하는 상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냉장고 속 작은 변화가 가족 건강을 살리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품 보관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냉장고 속 독소와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버섯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버섯은 냉장실의 높은 습기 때문에 곰팡이 독소를 정말 쉽게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식품안전처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곰팡이 독소는 열로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끓여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분 중에 68세 김은호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냉장고에 넣어둔 버섯을 끓여서 드셨다가
간 수치가 급상승한 적이 있으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버섯 표면에 붙어 있던 곰팡이, 독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섯은 물에 씻지 말고 썰어서 냉동 보관을 하신 후에 해동 없이 바로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실에 비닐로 포장해서 넣어두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건 절대 금지예요. 비닐 안에서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가 순식간에 번집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 버섯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 보관을 하시면 냉해라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조직이 물러지고 검은 반점이 생기는데요. 그게 바로 곰팡이 독소예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검은 무늬병 곰팡이가 간 손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75세 박정자님은 냉장고에 보관한 고구마를 드셨는데 쓴맛이 났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아깝다는 생각에 계속 드셨다가 구토 증세를 겪으셨습니다. 고구마는 12도에서 15도 정도의 선을 하고 어두운 곳에 신문지로 싸서 실온 보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쓴맛이 난다면 그건 이미 독소가 생긴 거니까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혹시 고구마를 냉장고에 넣어두신 적 있으신가요? 감자는 냉장고에 넣으면 전분이 당으로 변합니다. 그 상태에서 고온으로 조리를 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겨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물질을 인체 발암 추적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66세 오선영님은 냉장고에 보관한 감자로 붙였다가 매운 냄새와 함께 색이 진하게 변했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긴 신호예요. 만약 냉장 보관을 하셨다면 요리 전에 15분 정도 찬물에 담가서 당 성분을 제거하시면 좀 나아집니다. 그리고 초록색 껍질이나 싹이 난 감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감자는 사과와 함께 보관하시면 싹이 덜 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마요네즈도 냉장고 깊숙한 곳에 넣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낮은 온도 때문에 기름과 물이 분리되거든요. 식품기술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0도 이하로 보관하면 유화가 파괴된다고 나와 있어요. 71세 한상희님은 마요네즈가 물과 기름으로 갈라져 버려서 아깝게 다 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요네즈는 냉장고 문 선반 쪽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는 온도가 비교적 일정하거든요. 개봉 후에는 1년 이내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마요네즈 어디 칸에 두고 계신가요? 올리브유는 냉장고에서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하면 결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산패가 빨라져요. 유럽식품청 보고서에 따르면 기름에 수분이 섞일 때 산패 속도가 5배 빨라진다고 합니다. 70세 이정남님은 냉장 보관한 올리브유가 탁하게 변했다고 하셨어요. 올리브유는 빛과 열과 공기를 피해서 서늘한 실내에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은 절대 금지예요. 혹시 하얗게 굳은 올리브유 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만 해도 냉장고 속 절반의 위험이 정리됩니다. 이제 남은 재료들은 발암물질과 직접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한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산화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투명한 병에 담긴 들기름은 피하시고 짙은 갈색 병에 담긴 걸로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빛이 들어가면 산패가 바로 시작되거든요. 개봉 후에는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냉장 보관하면서 드시되 뚜껑을 꼭 밀폐해야 해요.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들기름을 아직 실온에 두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냉장고 안쪽으로 옮기세요. 마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깐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냉장 3일 만에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알리신이 마늘의 핵심 건강 성분인데 그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깐 마늘을 오래 보관하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진 마늘을 기름으로
덮어서 밀폐하시는 경우예요. 그러면 보툴리눔이라는 치명적인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독소거든요. 마늘은 냉동 큐브 형태로 얼려서 사용하시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혹시 다진 마늘병 위에 기름 덮어두신 적 있으신가요? 견과류도 조심하셔야 해요. 따뜻한 실온에서 지방이 산패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이건 간암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쩐내가 나면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아깝더라도 바로 버리셔야 해요. 견과류는 냉동 보관을 하시면 6개월까지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내서 바로 드셔도 아삭한 식감은 그대로예요. 하루 견과를 어디에 두고 드시나요? 고춧가루는 냉장실 습기 때문에 곰팡이 독소가 번식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밀폐가 제대로 안 되면 그 독소가 김치나 찌개로 그대로 전달되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독소가 들어가는 거죠. 고춧가루는 1회분씩 나눠서 냉동 보관하시고 사용하실 때 바로 꺼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내도 가루 상태라 바로 쓸 수 있어요. 냉장 보관한 고춧가루가 눅눅해진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개봉한 통조림 이야기를 해볼게요. 통조림을 열면 산소가 들어가면서 주석 성분이 음식에 녹아듭니다. 주석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중금속이에요. 개봉하신 즉시 유리 용기로 옮기셔야 합니다. 냉장 보관을 하시더라도 1일 내에는 드시는 게 좋아요. 남은 통조림을 깡통째 냉장고에 넣어두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는 꼭 유리 그릇으로 옮겨 담으세요. 이제 정리의 마지막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10가지 재료 놀라우셨죠? 냉장고에 넣으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재료들이 사실은 냉장고 안의 습기와 빛과 온도 변화에 의해 독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버섯은 곰팡이 독소를 만들고 고구마와 감자는 발암 물질을 생성하고 마늘은 보툴리눔 독소를 품고 들기름과 견과류는 산패되면서 간을 망가뜨리는 독소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잘못 관리하면 간이 손상되고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소화기 질환이 생깁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그 음식들이 보약이 돼요. 버섯과 마늘과 견과류는 냉동으로 보관하시고 고구마와 감자와 올리브유는 실온으로 보관하시고 들기름은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 보관하시고 통조림은 유리 그릇으로 옮겨 담으시면 됩니다. 이 단순한 정리만으로도 가족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2세 김정숙님처럼 속이 편해지고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입맛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은 이겁니다. 냉장고를 열고 냉장칸에 있는 들기름을 꺼내서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으로 옮기세요. 문 쪽이 아니라 안쪽이에요. 그게 내일의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버섯이 있으시다면 바로 썰어서 냉동실로 옮기세요. 고구마와 감자가 냉장실에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꺼내서 서늘한 곳에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세요. 마늘은 다진 마늘병에 기름이 덮여 있다면 오늘 당장 버리시고 새로 냉동 큐브를 만드세요. 견과류는 냉동실로 옮기시고 고춧가루도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개봉한 통조림이 있으시다면 유리 그릇으로 옮기시고 이틀 안에 드세요. 이 5가지만 오늘 실천하셔도 한 달 뒤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장고보다 더 자주 쓰는 전자레인지 속 숨은 독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되는 용기와 음식, 그리고 전자레인지 사용 시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까지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며 혹시 오늘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버섯인가요? 고구마인가요? 아니면 마늘인가요? 여러분의 냉장고 속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